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초입 부분인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제목을 달고 진단주의, 기능주의, 심리사회 모델, 문제해결 모델까지 1950년대까지의 실천 모델을 한 번에 이렇게 다뤄놨습니다. 제목은 심리사회 모델로 했지만 가운데 위치하고 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넓어서 심리사회 모델로 제목을 다뤄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실천 모델. 실천 모델을 보면 우리가 실천 모델이자 또한 그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이론을 봤으니까 자, 이제는 보면 첫 번째가 진단주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진단주의가 나오면 당연한 것처럼 기능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저희 이제 먼저 한번 판서를 해보고 이걸 가지고 교재를 넘기면서 밑줄 긋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진단주의는 1920년대 프로이드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실천 모델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진단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1930년대에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할 수 있는 랭크의 의지 심리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실천 모델이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진단주의는 프로이드 심리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기초했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실천을 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냐면 실천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주듯이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 모델을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질병의 심리학. 그래서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서 치료를 강조했어요. 지금 같으면 전문가 중심의 치료를 강조하는 워커 중심의 실천을 진단주의라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커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해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커나가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활동이라고 해서 여기를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장의 심리학. 그러면서 여기는 치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강조하면서 가능한 한 일이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 하는 원조를 강조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진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단주의는 전이를 강조합니다. 자기도 몰랐던 과거의 경험이 뭔지 모르는 과거의 경험이 원인이 되어서 과거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전이가 되는 순간 클라이언트 스스로도 몰랐던 문제의 원인이 밖으로 표출되었다. 드디어 그들 끄집어 올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이를 강조한 데 비해서 기능주의는 분리를 강조합니다. 분리.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속이 답답하기만 했는데 선생님 만나고 가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도 가고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만하네요. 저 가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떠나가는 순간을 문제 해결의 순간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능주의의 입장이 되겠어요. 또 그다음에 이 정신분석적 입장으로 본다면 여기는 이드에 대해서 원초에 대한 비중이 큰데 비해서 여기는 에고, 자아에 대한 비중이 더 컸다. 또는 의지에 대한 현실 의지에 대한 비중이 컸다.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서로 진단주의가 옳으냐 기능주의가 옳으냐를 가지고 하는 논란이 이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두는 논란이 약 30여 년간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심리사회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사회 모델. 1970년, 30년대 여기는 진단주의에 대한 증보, 확대 또는 증보의 입장에 있습니다. 심리 사회 모델이라는 것은 가운데 점을 찍어도 좋고 점을 찍지 않고 저처럼 그냥 고유명사처럼 그냥 심리 사회 모델이라고 써도 요즘 그냥 점 안 찍고 그냥 심리 사회라고 해서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이거 1930년대에
해밀턴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1960년대에 홀리스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런 실천 모델이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구자는 누구로 보냐면 선구자는 랭크가 아니라 보면 선구자를 리치몬드로 보고 있습니다. 선구자를 리치몬드로 보고 있다. 리치몬드로. 왜? 왜냐하면 심리 사회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실천, 클라이언트를 도와야 한다라고 해서 환경 변인을 공식적 전문 영역에 체계적으로 전문적 영역으로 고정시켜 놓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 심리 사회 모델이었어요. 태초부터 환경 변인을 없는 것으로 보도는 안 했습니다. 단지 그들 전문 영역으로 전문 영역의 용어처럼 이렇게 자리 잡게 한 것은 바로 이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그런데 리치몬드는 연도에 안 맞잖아요. 1930년대에 해밀턴이 처음 제기를 했다는데 이 리치몬드는 1917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연도가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선구자라고 할까?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정리할 적에 리치몬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때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고 해서 환경 변인을 당연 변인, 핵심 변인으로 부각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기는 해밀턴이 30년대에 했지만 선구자는 1910년대부터 활동을 이렇게 뜨겁게 했던 리치몬드로 설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심리사회 모델. 뭐 다른 건 교재를 보면서 하더라면 심리사회 모델은 특히 1960년대 홀리스에 의해서 체계가 되는데 개입 기법을 직접적 기법과 간접적 개입 기법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리스는 직접적 개입 기법으로 지시하기, 지지하기, 환기법 앞에서도 한번 이게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입 기법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빠져있는 사이사이는 뒤에서 교재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문제 해결 모델은 1957년에 펄먼 여사에 의해서 제기가 된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모델이고, 이 문제 해결 모델은 자 여기 나와 있지요. 1930년대부터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간의 논란이 약 30여 년간 이어져 왔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논란을 종식시킨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란의 종식을 가져왔던 이론이 바로 이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켰냐면 이 문제 해결 모델은 진단주의를 기초로 하여 기능주의를 가미한, 즉 다시 말해 가미해서 플러스가 있으니까 통합적 접근이었어요. 통합적 접근. 우리가 실천론을 배울 적에 통합적 접근은 1950년대가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분화기 넘어가고 통합적 접근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태동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통합적 접근의 대표적인 모델이 1957년 문제 해결 모델, 1970년대의 체계 모델로서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의 6체계 모델, 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또는 역량 강화 모델, 이런 모델들을 대표적인 통합적 접근의 모델로 볼 적에 첫 번째 들었던 것이 바로 1957년에 펄먼 여사가 제시한 문제 해결 모델이었어요. 그러면 진단주의를 기초로 해서 기능주의를 가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는 뭐냐면, 진단주의는 뭐예요? 여기 보면 이 의미는 뭐냐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들은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벌머는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실천을 클라이언트의 능력 향상을 이끌어가는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를 아까 어떤 존재로 본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만났다면 처음에 문제는 누가 주도해서 이끌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 사이에 서서히 클라이언트의 역량이 강화되면 능력이 향상되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역량 비중은 서서히 줄여나가고 이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을 서서히 키워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실천 모델을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처음에는 진단주의를 기초로 처음에는 당연히 워커 중심으로 가다가 서서히 클라이언트의 역량이 강화가 되면 이제는 워커의 역할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마감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는 것을 이렇게 말로 진단주의를 기초로 하여 기능주의를 가미한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적 접근의 실천 모델로 대표적인 초기 작품을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실천 모델 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중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또 예술 영역까지 다 침체된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다시 본격적인 많은 영역이 되는 연구가 있는데 바로 이 심리학 영역, 이제 우리의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때는 심리학 영역에도 이런 연구가 있으면서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별 짧게 좁은 영역에 판서를 해봤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교재를 넘기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이제 제목은 다르지만 먼저 진단주의, 기능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단주의, 기능주의. 자, 진단주의는 전통적인 모델, 의료학파, 기능주의는 생활 모델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 1900 또 빠졌군요. 여기는 1920년대. 그에 비해서 여기는 1930년대. 써야 그냥 같이 나란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정신분석의 개념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만들어진 실천 모델이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실천 모델이 진단주의 모델이다. 이 정신분석적 학적 개념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을 기계적, 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은 무의식적 힘에 의해서 좌우되며 무의식 결정론이지요. 실천을 질병의 심리학으로 보며 치료를 강조했다. 과거를 강조했다. 이런 말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프로이드 학파인 랑크가 진단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게 되겠다. 실천을 성장의 심리학으로 보면서 원조를 강조하였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지금 여기를 강조했다. 자, 여기를 판단했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여러분들이 첨부해서 노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자의 갈등이라고 제가 목차를 달았지만 양자의 갈등 1번, 2번 기능주의 모형부터 시작해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갈등은 아까 우리가 간략하게 단어 몇 개씩을 비교해봤는데 그 비교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능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기능주의 또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계속 줄쳐보겠습니다. 1930년대 펜실베니아 사회사업대학에서 발달한 것으로 랭크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그러면 의지를 강조한다. 의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도움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였다. 원조라는 말을 쓰고 있죠. 도움. 그리고 이 보면 대항의지. 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대항의지를 강조, 의지 중에서 특히 대항의지를 강조, 이것도 이거 판서 안 했군요. 같이 보시면 되고. 또 현재의 경험을 강조했다. 이것도 앞에 줄쳐봤죠.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기능주의인데 이 기능주의 입장은 앞서서 발표되었던 진단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면 그것을 양자를 비교해 보면 이게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져있는 거 보면은 일사의 논쟁이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약 30여 년간 지속되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진단주의는 개인의 내부에 잠재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이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프로이드 정직 분석적인 내적 진단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환경 속에 이런 문장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미 줄친 거 있죠. 4번은 진단주의는 정신분석의 영향으로 기계적 또 결정론적 이런 입장에서 수동적 인간관으로 존재를 하는 데 비해서 여기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의지적, 낙관적 입장으로 보면서 인간은 운명 지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자신의 창조자이다라는 관점으로 설정된 모델을 기능주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비교 받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심리 사회 모델을 보도록 하겠어요.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심리사회 모델. 이건 1930년대에 고든 해밀턴이 의해서 처음 지칭되었고 1960년대에 홀리스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이 말씀드린 거지요. 심리사회. 심리사회 모델은 진단주의의 확대, 증보의 성향을 갖는데 이렇게 심리사회 모델은 진단주의를 이어받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신분석처럼 워커 중심의 진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워커 중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단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개념 뭐라고 다 되어 있지만 아까 말했던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야 한다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죠. 개인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까지도 모두 고려하는 상황 속의 인간이란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심리 사회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도 비중은 핵심적 이론, 기본 이론은 정신역동 이론이다. 정신분석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서 진단주의를 거쳐서 심리사회 모델로 온 거다. 그러면서도 환경적 변인도 고려해야 되지 않아? 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였던 것이 바로 이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사회 모델은 진단주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주의는 기계론적, 그냥 결정론적 이런 입장의 수동적 인간관이었는데 심리사회 모델은 인간의 수용과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자, 이런 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현대판을 생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이든 생활 모델이든 1980년대의 생활 모델이든 간에 양자의 공통점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강조해야 된다고 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양자의 비중이 다른 겁니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심리사회 모델로 소위 1930년대로 가면 갈수록 개인적, 심리적 역할 비중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현대로 오면 올수록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역할 비중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활 모델로 보면은 이 생활 모델도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살아가는 생활상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유전적 측면에 의한 이런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 생활의 변천이나 환경의 압박이나 대인관계 같은.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보다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역할 비중이 더 크게 자리를 잡은 것이 현대적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고 생활 모형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은 아주 이건 다양입니다. 다양하지.
그래도 기본 이론이 되는 것은 앞에다 본 것처럼 정신분석 이론이죠. 기본 이론을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석 이론은 1960년대에 극렬한 비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도 한때는 정신분석이 재밌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클라이드 스스로도 모르는 과거에 대체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지? 라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그렇네,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해줘야 되는데 재미는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거야.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0년대에는 정신분석에 대한 극렬한 비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방향의 정신분석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내부에 있는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 무의식결정론, 과거결정론, 과거결정론 중에서도 과거에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 됐는가? 옛날에는 그냥 과거에 무엇이 이렇게 설명했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과거의 원인을 인간으로 이렇게 좀 더 가깝게 집중시키는 것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밖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당사자도 몰랐었지만 당사자가 과거에 맺었던 어떤 인간이나 인간 집단과의 관계가 반영되어서 오늘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거든요. 때문에 여기 이론적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은 아주 다양한데 그중에 기본은 정신분석 이론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상관계 이론이 된다. 대상관계 이론은 좀 올려보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은 환경 속의 인간이란 말 보신 것처럼 인간이 속한 환경과 인간이 속한 환경과의 경험에서 발전한 대인관계를 강조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회적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당사자는 모르지만 그것이 반영되어서 오늘날 사회적 관계 속의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 보시면 대상관계 영속성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한 3살 정도가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대상관계 영속성이란 말로 이렇게 원어를 번역할 때 좀 번역이 좀 이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아심리이론이나 체계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있지요. 그 등등 아주 또 인류학적 이런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이 다 모두 심리사회이론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기본 이론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과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 아까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초에는 정신분석 이론, 대상관계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자아이론, 또 뭐 에릭슨을 중요한 자아이론이 있었지요. 또 그러면 뭐 체계이론, 또 인류학적 접근, 민속방법론 이런 것들이 다 이론적 기초가 되는데 체계이론처럼 여기 보면은 심리사회 모델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보다 큰 사회체계 중 어느 한 부분을 변화시키면 다른 한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체계 중 어느 한 부분을 변화시키면 다른 한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행사 체계로 이론을 배울 때 이것을 순환인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구성 요소에 대한 변화가 순환인과성. 한 구성 요소의 변화는 다른 구성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는 또 다른 구성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돌고 돌고 부딪히면서 이런 그 서로 순환적 인과성의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체계 이론의 바탕을 줬을 때 심리사회 이론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냥 올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심리사회 모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심리사회 모델은 어느 한 대상, 어느 한 사람만, 어느 한 가족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정신분석 이론을 배경으로 하며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과거를 비롯한 여기 보면 과거를 비롯한 내적 경향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지만 과거의 발달과의 환경적 영향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내적
정신분석적 이론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내적, 진단적 경향을 강조하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과는 달리 환경적 요인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오면 다른 거 다 좋지만 거기 과정, 개인 목표, 뭐 개입 과정.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개입 기법이 무조건 나옵니다. 박스로 나올 겁니다. 박스로. 그래서 이 1960년대 해밀턴은 개인적, 환경적 측면이 모두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 심리사회 모델을 체계화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의 개입 기법을 제시를 했는데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하는 개입 기법과 간접적으로도 개입이, 접촉이 없이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간접적 개입 기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너무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직접적 개입은 이미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직접적 개입한 것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하는 걸로써 지지하기, 지시하기, 탐색묘사 환기법, 또 그러면 뭐 유형 역동 고찰, 고찰이 3개 있습니다. 또 인간 상황 고찰, 인간 상황 고찰, 또 과거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하자는 발달적 고찰, 이런 등등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직접적 개입 방법으로 제시한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간접적 개입은 아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이 없이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환경조성, 환경조성이나 환경조정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지만, 교재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만나지도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또 다른 기관에 소개하는 의뢰와 같은 방법도 역시 간접적 개입의 내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해놓은 것을 미리 한번 뭐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앞에 먼저 총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지지하기, 지지하기. 지지하기, 여기는 받쳐주기 기법이죠. 받쳐주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지지하기 기법. 그래서 보면 거기에 보면 재보증이나 격려나 경청이나 뭐 선물 주기나 이런 방법은 받쳐주기 기법, 직접 접촉을 통해서 지지하기 기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지시하기 기법. 지시하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기 기법. 이 지시하기 기법은 그야말로 직접 영향 주기 기법입니다. 직접 영향 주기. 그럼 어떻게 직접 영향을 줄까라고 알 수가 있는데 직접 영향 주기 기법으로서는 거기 보면 조언하기. 또 그러면 대변적으로 옹호하기. 대변적으로 행동하기 옹호환이겠습니까? 옹호하기. 옹호하기. 또 그러면 격려하기, 격려 강화나 격려 잘못하면 저기 지지하기로 하니까 그냥 뭐든 강화하기. 또 그러면 제한을 설정하기, 찬성하기, 설득하기, 암시하기 이런 등등이 다소 교집합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지지하기 기법과 지시하기 기법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역시 사람이 다르구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지지도 하고 어떤 때는 눈빛을 가지고 지지하기 기법을 쓰는 것 같으면서 눈빛을 가지고 잘해봐. 존말할 때 역시 뭐 이렇게 하면서 눈빛을 가지고 사실은 말은 지지하기를 쓰면서 사실은 전체로 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압력을 넣는 지시하기 기법으로 행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탐색묘사 환기법. 탐색묘사. 여기 디스크립티브를 기술 또는 묘사, 명어서 뭐냐니까 탐색묘사 환기법.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기술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했던 감정도 표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탐색 묘사 환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 상황 고찰, 유형 역동 고찰, 발달력 고찰. 이것도 개념 정도. 인간 상황 고찰. 그래서 여기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 지각 방식이나 행동 신념을 고찰하는 시 기법을 인간 상황 고찰.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마다 그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의해서 도움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인간 상황 고찰. 사람마다 달라요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 상황 고찰이 되겠고, 그다음에 유형 역동 고찰. 여기 있군요. 유형 역동 고찰. 유형 역동 고찰은 인간의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사람들은, 역시 클라이언트는 인간 상황 고찰,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하는 접근법인 것이고, 여기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보여주는 행동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유형 역동 고찰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성격이나 행동 유형 또는 심리, 내적 역동에 대해서 고찰하는 방법을 유형 역동 고찰로서, 특히 방어 기제 같은 걸 활용하는 것이 유형 역동 고찰, 성격 방어 기제 이런 말이 나오면 유형 역동 고찰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발달적 고찰이 고찰라. 발달적 고찰.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의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원가족에서의 경험 또는 유아기 때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발달적 고찰. 말하자면 과거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과거를 탐색해 보는 방법을 발달적 고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서는 환경 조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지만 구체적 서비스 제공이나 의뢰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뢰를 법률 용어로서는 사회보장 기본법 예를 들어보면 이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는 문제 해결 모델을 보도록 하겠어요. 문제 해결 모델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약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모델 간의 논란을 종식시킨 총합적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진단주의, 기능주의 특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모델은 1957년에 시카고 대학의 펄먼에 의해서 발전된, 그래서 진단주의의 기능주의 입장을 가미한 통합적 실천 모델이다. 다 반복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분석이론의 사회분화, 이런 표현도 쓰는군요. 정신분석이론의 사회분화적 요인을 결합한 모델로,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 모델은 개인의 적극적 자율적 자아를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입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 자율적이란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건 좋고, 또 이론적 계획은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교육학적 접근으로 존 듀이의 이런 문제 해결법, 또 그런가 하면 존 듀이가 강조했던 반성적 사고 등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실천 모델을 이렇게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똑같은 말 나와 있지만 진단주의 학파와 기능주의 학파 이를 모두 절충한 통합주의 또는 진단주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기능주의 이론을 가미한 통합적 접근이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을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봐요?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개별 사회 사업을 목적을 어디다 둬요? 문제 해결, 개별 사회 사업의 목적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능력의 향상에 둔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별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에서 리치몬드가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을 통하여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던 그 문구입니다. 그런데 펄먼은 1957년에 문제 해결 모형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사회복지 실천을 4P의 개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4P. 그다음에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왔을 때 전문
성을 갖춘 프레이스, 즉 기관이나 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프로블럼, 퍼슨, 프레이스,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사회복 실천을 좀 어거지로 짜맞죠. 나중에 프로세스는 헬핑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맛은 있지만 이렇게 사피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정립한 사람이 펄먼 여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그중에 그 기존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기관에 와서 이 기관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펄먼의 개념 정립에는 기관의 유용성을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펄먼의 사피에다가 4번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전문가라고는 프로페셔널 퍼슨 전문가와 프로비전 제공이란 단어를 추가해서 6P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4P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4P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1920년대 진단주의, 30년대 기능주의, 또 30년대 심리사회 모델, 그리고 1957년에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까지를 초기의 모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960년대 행동수정 모델부터 그 이후의 실천 모델을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